진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는 무조건 있는 5가지 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손님이 왜 다시 오는지, 또 왜 한 번만 온 손님이 단골로 바뀌는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음식 장사에서 이제는 다들 어떤 이 맛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좀 잘 알고 있죠. 물론 맛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그걸 잊어먹어요. 장사를 하면서 계속 잊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사람은 입으로 먹기 전에 눈, 코, 귀, 그리고 분위기로 먼저 먹는다. 조금 약간 오바된 경향이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눈, 코, 귀, 그리고 분위기 때문에 단골이 3배 이상씩 늘어나고 매출도 2.7배 이렇게 뛴 매장도 있고요. 실제로 또 마케팅비를 최대한으로 아껴서 오히려 그걸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매장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이 잘 되는 곳들은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IMF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불경기가 오든 진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도 왜 그곳들은 잘 될까? 바로 이 장치들이 다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 손님이 반할 수밖에 없는 오감 자극 장치라고 좀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오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은지, 그거를 이제 5가지로 알려드릴 겁니다. 각각 어떤 식당이 어떻게 적용해서 단골이 3배, 매출이 2.7배, 마케팅 비용도 300만 원까지 아끼게 됐는지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감에서 맛에 대한 거는 뺐습니다. 맛에 대한 건 빼고 다른 영역, 제가 맛까지 좋아지게끔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맛은 빼고 다른 영역의 오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대표님 식당에도 당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들이니까 영상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말고 하나라도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잘 써도 손님 반응이 진짜 확 달라집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시각 자극. 손님이 가게를 맛있게 보는 순간, 이 사람 눈은 정말 예민합니다. 매장에 들어와서 진짜 0.5초 만에 첫인상 그냥 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혹은 들어오기 전부터 파사드, 익스테리어 보고 다 판단을 해버리고 들어옵니다. 아예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치가 바로 보이는 장치, 시각 자극이에요. 시각 자극. 예를 들어서 족발집이 족발 삶는 걸 직접 보여주는 어떤 유리창 하나를 뚫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 익어가는 족발, 냄비를 휘젓고 있는 사장님. 이미 손님 눈은 족발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등촌동에 하영족발이라고 있는데 이 유리창을 주방에 다 냈습니다. 그래서 오픈 직후에 매출이 1억이 넘었어요. 단골도 아마 3배 이상 늘었을 거고요. 그냥 보여준 것 뿐인데 사람들은 시각으로 다 먹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예전에 이제 필리핀 세부에서 한 몰 안에 있는 제가 버거집에 갔거든요. 수제 버거집인데 보통 버거집에는 그 패티를 그 철판에 굽죠. 그리들 위에 굽잖아요. 넓적한 그 철판 위에다가 이렇게 패티를 여러 개 굽는데, 이 수제 버거집에서는 오픈 주방이었는데 그리들 약간 앞에다가 거대한 거울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손님이 착석한 상태에서 철판 쪽을 바라보면 요리사가 패티를 굽고 있는데 그게 앞에 거울을 통해서 다 보입니다. 지글지글 익는 게 다 보여요. 이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영상 장치가 아니고 직접 거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맛도 맛이지만 이 시각에서 후킹되어서 가던 손님도 돌아오는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예전에 호주 갔을 때도 한 카페였는데 로스터리 카페였거든요. 근데 그 카페도 이렇게 바 동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습니다. 매장 한 중간에 바가 이렇게 중간에 동그랗게 있었고 이 위에다가 유리를 쫙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는 이게 높이가 있으니까 손님 테이블에서 보면은 이 바 안의 상태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거울을 보면 이 바에서 어떻게 지금 원두를 갈고 내리고 템핑하고 이런 게 다 보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것만 봐도 와, 내 커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내 샌드위치가 지금 저기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먹기도 전에 맛있더라고요. 마시기도 전에 이 집은 그냥 최고의 맛이 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뇌는 맛을 느끼기 전에 먼저 눈으로 다 상상을 합니다. 이 뇌 속에 시각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음식을 보면 그걸 실제로 먹은 것처럼 신경 반응 같은 걸 일으켜요. 그래서 익어가는 고기를 보면 실제로 이제 입안에 군침이 돌고 뇌는 이미 먹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뇌는 속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미각의 시각화라고 부르는데요. 눈으로 본 정보가 맛에 대한 기대감을 확 그냥 끌어올려 가지고 뇌가 그냥 속아버리는 겁니다.
음식이 막 지글지글 익고 연기가 올라오고 용기가 좌르륵 흐르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완성된 것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뭐 아직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이 침이 생기잖아요. 뇌가 속아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손님은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는 거,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첫 한 입이 매장 안이 아니고 매장 밖에서 이미 시작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뭐 작은 유리창 하나, 뭐 조리 장면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손님의 어떤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장들도 있었어요. TV 화면,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걸 밖에다 달아놓고 막 조리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본인 매장의 주방을 제대로 좀 찍어가지고 음식하는 그 장면들을 밖에다가 막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매장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완성된 거, 플레이팅 다 완성된 거, 뭐 이제 막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음식들, 이런 거보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더 많이 반응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입니다. 후각 자극. 냄새로 손님을 잡는 기술. 두 번째는 이 냄새로 손님들이 음식점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아마 좀 믿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심지어 그냥 가게 앞을 그냥 지나가다가도 향기나 냄새 때문에 이렇게 끌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은 여기에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죠. 청주에 한 닭발집이 있었는데 이 냄새 하나로 매출이 진짜 2.7배나 뛴 매장입니다. 원래는 주방이 이제 매장 거의 뒤편에 있었는데 냄새가 다 밖으로 안 퍼졌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닭발 굽는 공간을 입구 옆에다가 당겼어요. 숯불 향 입히는 그 공간을. 그래서 매캐한 불향, 또 매운 양념, 어떤 자극적인 냄새. 그래서 그 거리를 지나간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코에 들어오는 거죠, 그 냄새가. 점심 장사를 안 하던 집이었는데 그 냄새를 한번 딱 맡은 사람들이 점심때 뭐 지금도 장사하나요?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점심 장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닭발에 입히는 그 숯향, 매캐한 향을 불고기에 입혀가지고, 뭐 닭발로 식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불고기 입혀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점심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먹고 싶어서. 물론 중요한 건 이 그냥 그게 냄새가 아니라 좋은 냄새, 먹고 싶은 냄새, 그런 걸 풍겨야겠죠. 튀김기름 막 쩐내 이런 거 말고 구수하거나 뭐 식욕을 돋구는 냄새나 뭐 이런 것들, 이건 우리가 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마치 뭐 이런 거죠. 빵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냄새 나잖아요. 버터 냄새 같은 거. 지나가다가 도로 돌아가서 빵을 사가기도 하죠. 너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뇌가 후각에 또 속는 거죠. 그 고소한 냄새가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 지하철역에 델리만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딱 배고플 때 거기 딱 앞을 지나가면은 절대 그냥 지나가기 힘들죠. 그래서 델리만조 사잖아요. 근데 뭐 한 입 먹고 뭐 한 개 먹고 다 안 먹잖아요. 당장이 먹고 싶어서 사 먹긴 하는데, 그런 겁니다. 향기 마케팅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이 향기 마케팅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러쉬입니다. 러쉬 아시죠? 뭐 입욕제도 팔고 막 그런 브랜드인데, 입구도 안 들어가는데 그 매장은 향이 막 먼저 퍼지잖아요. 백화점이나 어떤 몰 안에 들어가면 러쉬 매장은 저 끝에 있는데 거기까지 향기가 납니다. 그럼 한번 가보게 돼요. 이 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일부러 러쉬 매장에는 막 이렇게 손 씻어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일부러 향기를 막 더 많이 뿌리려고. 이 향 하나로 사람 감정이 바뀌고 구매 욕구까지 자극되는 거예요. 실제로 후각은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감각 기관입니다, 여러분. 연구를 했어요, 또 이런 것까지.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냄새로 각인된 기억은 시각보다 2배 이상 오래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맡았던 그런 냄새들 있죠. 이것 때문에 기억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때는 냄새를 맡으면 외갓집이 생각나요. 외갓집에는 항상 아궁이에 불을 떼어가지고 막 솥에서 뭘 끓이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만 맡으면 외갓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후각 자극은 단순히 냄새가 좋은 걸 넘어서 기억에 남는 냄새를 만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굳이 음식 냄새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옷가게 중에서 후아유였나? 후아유는 향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후아유 매장에다가 그 향을 뿌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교보문고도 보면 시그니처 향이라고 아예 팔기도 하죠. 그 향을 맡으면 뭐 책을 읽고 싶어지는 향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냄새 맡으면 약간 교보문고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죠. 사람도 그 향을 맡으면 이렇게 뭐 다시 돌아보거나 막 옛날에 뭐 헤어졌던 연인이 쓰던 향 이런 거 맡으면 막 다시 막 쳐다보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손님은 냄새 하나에 돌아서다가도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몇 주 뒤에도 그 냄새, 그 음식 냄새,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이 이제 감각기관이라는 개념보다는 감정에 가까운 기억이라서 우린 이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청각 자극인데요. 청각. 분위기를 결정짓는 소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장 운영자분들은. 특히나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손님이 귀를 이렇게 딱 막지 않는 이상 가게 안의 소리는 무조건 듣게 돼 있거든요. 다른 거는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봐야지, 뭐 읽어야지 볼 수 있는 건데 소리는 귀를 막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그 전주에 양꼬치랑 그 중국식 주점 이렇게 메뉴를 같이 파는 매장이 있었는데 매장은 중국풍이거든요. 근데 최신가요 같은 거 막 틀어놓으셨어요. 느낌 완전 깨지죠. 그래서 그때 제가 중국풍의 어떤 그 음악만 나오는 그런 풍의 느낌, 그러니까 완전 막 중국풍의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의 중국의 느낌이 나는 모던한 재즈, 뭐 모던한 음악, 연주곡들 이런 걸로 싹 다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는 분위기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손님 체류 시간이 더 길어졌고 그 매장에 뭐 붙어있는 어떤 중국풍의 뭐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고급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들으면서 보게 되니까.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 술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팔렸죠. 중국에도 작은 이자카야가 예전에 하나 있었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요리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 칼 쓰는 소리 있죠. 다듬는 소리, 뭐 끓는 소리, 주방에 나는 그 실제 소리를 다 녹음을 하셨습니다. 녹음기 하나 사셔가지고 조금 비싼 거를 사셔가지고 그래서 막 약간 다큐멘터리 속 장면처럼 그걸 녹음해가지고 밖에다가 스피커를 달았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매장에 이제 화면도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음식하는 소리 같은 걸 막 이렇게 들려주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장치들이 손님을 불러오게끔 하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있으면 진짜 온라인 마케팅에 뭐 한 달에 100만, 200만, 300만씩 쓰시잖아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아끼는 거예요. 순이익으로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불러 모으게 되니까 손님들을 이런 거 하나로 이 사람의 뇌가 그 소리를 통해서 안정감 그리고 몰입감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잠잘 때 항상 명상음악 틀어줘 해놓고 10분 뒤에 꺼줘 해서 10분 만에 잠들어 버리는 지금 습관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한 30분, 1시간씩 뒤척였는데 요즘에는 10분 만에 잠듭니다. 그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그리고 10분 뒤에 이제 꺼지니까.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그 뇌과학 연구팀에서 일정한 패턴의 음악이나 어떤 조리 소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긴장을 막 풀어주고 기분 좋게 만드는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설계된 소리는 손님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음식 맛까지 더 좋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완성은 소리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잘 해놨지만 음악이나 소리가 이상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음악 트는데 뭐 얼마 들겠어요. 해봐야 뭐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이지. 심지어 돈 안 내고도 요즘엔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은데 소리 하나로 가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손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결국 매출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즘은 손님이 매장에서 막 뭐 매장 인테리어든 뭐 음식이든 막 찍어서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리만 잘 들려줘도 그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더 잘 되겠죠. 결국은 마케팅 비용 다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마케팅이 되니까. 바이럴이 되니까. 자, 네 번째도 진짜 중요한데 5번째가 핵심인데 4번째는 2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촉각 자극입니다. 손끝의 감각까지 디자인하는 거.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은근히 이게 놓치기 쉬운 포인트예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손님이 잡는 어떤 식기, 의자, 또 메뉴판의 어떤 재질 이런 거 하나가 감정을 진짜 다 자극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약간 싸구려틱한 뭐 플라스틱 의자 그런 것과 라운드형 원목 의자 이런 건 아예 느낌부터 달라요. 그래서 매장에서 우리가 의자 같은 거 선택하실 때도 직각으로 된 의자를 선택할 것이냐 라운드로 된 의자를 선택할 것이냐 또 테이블도 뭐 직사각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로 된 테이블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매장의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뭐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는 직각으로 된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약간 부드러운 분위기의 어떤 그런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음식도 그렇고 어떤 내가 팔고 있는 상품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약간 라운드형의 테이블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 성남에 있는 브런치 카페 중에 촉각을 좀 잘 설계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메뉴판을 일부러 굉장히 좀 두꺼운 천으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바인더처럼 해가지고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손에 닿았을 때 약간 그 나뭇결이 느껴지는 원목으로 했었고, 의자도 좀 부드러운 패브릭 재질로, 앉는 순간 약간 포근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매장으로 세팅을 한 기억이 있어요. 이 촉각 설계 덕분에 손님이 자꾸 오래 머무르고 결국 음료라도 하나 더 주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래 이제 체류를 하게 되니까 좋은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리뷰도 뭐 맛있다도 있는데 뭐 매장이 아늑하다, 뭐 감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성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 감성이 촉각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서도 이게 피부로 전해지는 촉감을 우리가 정서적 신호라고 하는데 그걸로 받아들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촉각은 감정을 담당하는 어떤 그 편두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차가운 금속보다는 따뜻한, 우리가 나무를 만졌을 때 더 좀 안정감도 느끼고 편안한 느낌을 받듯이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끝이 닿는 순간 있죠.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여긴 좀 더 있고 싶다, 좀 더 여유롭다, 좀 더 머무르고 싶네? 그러면 좀 메뉴 하나 더 시켜볼까? 여기서 그럼 디저트 한 개 더 같이 먹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또 친구도 데려오게 되고 여자친구도 데려오게 되고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끔 그런 매장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딱 갔는데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매장들이 있어요. 특히나 예전에 많이 생겨났던 그런 카페들, 막 의자 불편하고 인테리어에 엄청 신경 썼는데 의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편의성이 전혀 없고, 실제로 막 덩치 큰 사람이 오면은 의자에 앉기도 불편하고, 그런 매장도 엄청 많았었습니다. 등받이도 없는 막 의자 쫙 깔아놓고, 그런 매장들은 오래 앉아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재방문율도 떨어지고 장기적인 매출 볼륨에서 분명히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촉각 자극은 우리가 고급 인테리어가 아니어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종이 메뉴판 대신에 따뜻한 재질의 어떤 커버를 씌워줘도 그게 다 느낌이 살고, 플라스틱 의자 대신에 패브릭 커버 하나만 얹어줘도 그 위에다가 손님 반응은 확 달라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이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 감성이 진짜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감성은 시각보다는 촉각에서 더 오랫동안 사실 기억됩니다. 여기에 약간 좀 자극적이라고 치면은 이건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들어오지만 손끝으로 이제 감동을 느끼는 거죠. 감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느끼면서 이 매장을 다시 또 재방문하게 되는. 그래서 이 촉각 마케팅이라는 분야도 또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자면 엄청 깊은데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 와서 무엇을 만지지? 무엇을 피부에 닿게 하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치들을. 자, 다섯 번째는 맛이 아니고, 맛은 빼버린다고 했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바로 직관 체험입니다. 직관 체험. 손님이 보게 만든 그 무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손님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울에 중곡동에 김밥 파는 매장이 있었는데, 김밥도 팔고 뭐 다른 메뉴도 많이 파시는데 주방을 아예 그냥 전면 오픈한 매장이 있거든요. 김밥을 말고 썰고 싸고 당근 채 썰고 뭐 삶고 다 보여줍니다. 손님이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조명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뒤에 요리하는 과정에 있는 그 공간은 조명이 안 들어가 있지만, 앞에 김밥을 싸는 공간은 약간 무언가 뭐 무대처럼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냥 음식에 대한 신뢰? 또 재미? 대기 시간이 있어도 별로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음식 시켜놓고 기다려도 안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해녀의 부엌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한번 갔다 왔는데 여기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해녀분들이 실제로 바다에서 물질해온 어떤 재료, 그런 것들로 조리하고 과정을 손님한테 다 설명해주고, 테이블 앞에서 사회자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공연 같은 걸 막 리드를 하고, 해산물이 뭐 어디서 왔는지, 뭐 누가 가져왔는지, 어떻게 손질되는지, 어떻게 요리가 되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영상도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가 아닌 거죠.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제 먹기 전에 셰프가 준 편지라고 해서 셰프가 준 편지도 읽고, 이 음식이 어떤 맛인지 막 설명해주고, 그리고 가기 전에 사연 같은 걸 보내라고 해가지고 사연 같은 걸 보냈더니 같이 막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직관으로 모든 걸 다 경험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식당을 뭐 한 7, 8군데 간 것 같은데, 딱 기억에 남는 식당 하나 하면은 그냥 해녀의 부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이제 직접 보는 순간, 직관을 하는 순간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런. 이게 내가 직접 이거를 체험한 것 같은 감각,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거울 효과죠. 그래서 눈앞에서 조리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정성스럽게 느껴지고,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건 설명보다는 좀 시연이 손님들한테 훨씬 더 강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고, 그 B2B 브랜딩에서 리브랜딩 했었던 인천의 감성연어도 주방이 있었고, 뭐 뒷주방에서 다 두 분이서 요리를 하셨는데 한 분을 앞으로 빼가지고 무대를 만들었던, 뭐 닷지를 만들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칼국수 집도 있어요. 항만칼국수라고. 칼국수를 뒤에서 다 반죽을 하셨는데 리브랜딩 하시면서 그 사장님을 앞으로 빼가지고 앞에서,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반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 설계를 해가지고 손님들이 직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뭐 사례는 되게 다양합니다.
직관이 힘들면 설명이라도, 보조적인 차원에서 설명이라도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요란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그 김밥집도 김밥 자르고 또 해산물은 해산물 뭐 씻는 장면이라든지 고기를 굽는 과정이라든지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장면이라도 충분하니까. 그게 요즘 손님들이 찾는 진짜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게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딱 완성된 음식 딱 받는 거 물론 좋아하겠죠. 손님들이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관으로 체험했다면 미치는 겁니다. 그 철판 가게 가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저도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철판 위에서 막 이렇게 쇼를 하면서 시카고에 있는 한 레스토랑이었는데 막 철판 위에서 쇼를 하면서 막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다 직관을 하니까 어떤 요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셰프님들이 다 어떤 재미있는 스킬 같은 것들 막 보여주거든요. 막 계란 깨고 계란 올리고 막 속임수도 막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직관을 하고 나면 그 음식이 안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맛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가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각, 후각, 청각, 촉각, 그리고 직관체험. 이거는 단순히 장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장치가 아니고 손님의 감각을 좀 자극해가지고 감정을 만들고 결국은 기억에 남게 만드는 어떤 기술입니다. 기술. 이 장치들이 다 잘 세팅된 매장들은 정말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잘 됩니다. 식당은 손님이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주 오고 더 많이 퍼뜨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는 결국은 뭐 어떤 맛에 대한 어떤 점수보다는 느낌 싸움이에요. 느낌 싸움. 이 5가지 장치가 지금 당장 하나만 우리가 적용을 해보더라도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손님의 반응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릇만 바꿔도 반응이 다 달라지는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 후속장 영상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알림으로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계속 주기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많이 파세요.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